호주에서의 법률, 취업,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 셋, 그녀들의 이야기. She Evolution, She Evolution. 안녕하세요. 시볼루션 팟캐스트 호주 수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크루 브리즈번에서 활동 중인 구마 변호사님, 이제 파이낸스 매니저에서 매니지먼트 어카운턴트로 새 출발하시는 신디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고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또 호주 직장에서 흔히 부딪히는 스트레스, 그리고 인종차별 경험까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오늘 리드해주실 구마님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3분 전에 퇴근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오늘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청소하느라고 가정도 일도 정말 놓기가 힘드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이런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뭐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시는 도우미를 막 고용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모든 게 내 손에 지나가야 되니까 이민자로 힘든 일 중에도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진행해주시는 구마님한테 프로페셔널리즘이 느껴집니다. 승리님은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뭔가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힘든데 나가서 가볍게 친구들 불러서 뭐 맥주 한 잔이라도 하면서 기분 전환하고 싶고, 좀 애들 좀 어디 맡기고 바람 좀 쐬고 싶고, 맡길 데도 없고 갈 맞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니까 막 저 그런 날 있잖아요. 갑자기 오늘 밤에 왠지 포장마차에서 닭발에 소주 한 잔 불러낼 사람도 없지만 연 것도 없고 파는 것도 없고. 이게 뭐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한번 되게 땡길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거를 해서 못하니까 한국이었으면 바람이라도 쐬러 가서 마트라도 한 바퀴 돌면서 와인이라도 뭐 근처에서 한 잔 마시고 오고 그럴 텐데, 호주는 집 밖에 나가면 깜깜해요. 저는 밤에 카페 가는 게 되게 그리웠어요. 거기서 노트북하고 쉴 수가 있는데, 지금이야 시티에 카페가 생겼지만은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민 생활에서 예상치 못했던 스트레스 같은 거는 뭐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좀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재밌기만 하고 맨날 놀고, 조금 철들고 나서 집을 사면서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정말 익숙하지 않았던 생태계가 집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아파트 문화가 익숙하잖아요. 호주 주택이란 문화는 전혀 모르는 거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신디님은요? 저는 호주 사니까 호주에 계신 분들, 호주 현지인 분들이랑 많이 어울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자체적으로 모임 같은 거를 자주 진행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진행은 거의 다 제가 하는데, 판을 깔아줬는데 자기들끼리 막 옛날 얘기를 하면서 노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가 그 듣던 노래 가수들 있잖아, 막 이런 거 있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따라 부르면서 떼창하고, 어렸을 때 자기네들 추억 얘기하고, 순간 되게 외롭더라고요. 맞아. 나 완전 이방인이 된 진짜. 느낌인 거예요. 진짜 공감해요. 회사에서도 드라마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되게 옛날 드라마야. 그 유머의 레퍼런스가 내가 정말 모르는 20년 전의 드라마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전에 커피 프린스 드라마 얘기하듯이. 이거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한들, 문화를 섭렵한다 한들, 그런 추억 얘기는 저는 항상 못 끼겠더라고요. 맞아. 나는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예상 못했던 스트레스가 뭐가 있었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나는 문화적인 차이를 아직도 극복을 못했어. 어렸을 때 나 해외 생활도 많이 해보고 해서 막 어디 가도 적응 잘하는 스타일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 계속. 옛날에는 막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하는 게. 정말 동의하는 게요. 20대 때는 거기에 어떻게든 끼려고 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든 그 뱀부 실링이든 뭐든 하나의 호주인들을 민글이 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조금 철이 들고 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굳이 이 호주 백인 문화에 억지로 낄 필요가 없다는 거를 30대가 돼서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이민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 인종 차별 이거 가지고 힘들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사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실 때 도움이 될 만한 호주 자원이 있나 찾아봤어요. GP를 통해서 멘탈 헬스 케어 플랜 같은 것도 받을 수도 있고 라이프라인 같은 서비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느끼는 이런 고립이나 외로움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GP 통한 멘탈 헬스 케어 플랜을 제가 받아봤었어요. 그거를 주면은 한 5회에서 10회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전문 카운셀링 하는 데 가서 상담할 수 있는 뭐 플랜을 짜주더라고요. 참 웃긴 게 이 힘듦을 얘기하고 싶은데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 그막 한 번 레이어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약간 순화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결국 우리는 마음 한켠에 있는 내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내가 어린 시절에 보냈던 추억 이런 게 너무 그리워서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좀 호주의 제도로 상담을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니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언어 장벽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저랑 남편이랑 같이 시트콤을 보는데 남편은 막 웃어요. 그래서 그냥 웃는 척을 하고 있는데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상담 전화 같은 거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상대방에서 제 발음을 못 알아들을 때 아 맞아. 특히 이름부터 시작 맞아. 도입할 때부터 초쳐요 진짜.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내가 나머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계속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부터 네가 못 알아들어도 나는 내가 그냥 계속 말을 할랜다. 멋있다. 그니까 멋있다. 수준님은요? 수준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외로움이 들어오면은 운동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운동이다. 20대 내내 운동을 정말 열심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도 향수병이 정말 심했는데 진짜 운동하면서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다. 그래도 운동이라도 해서 나 생각해보니까 현기병 오면 아무것도 안 해. 사람도 안 만나고 운동도 안 하고 정말 일주일 내내 집에 밖에서 24시간 내내 한국 드라마만 보는 거.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만 계속 보다가 보면 이제 좀 그 그리움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페인, 드라마 페인. 제가 한국 드라마를 아예 안 봤거든요. 뭐 예능도 그렇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는 순간 그 향수병이 너무 심해질까봐 아예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네. 그럴 약간 여지를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한국 가요도 안 듣고 그래, 이민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가지고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이 밖에서 봤을 때는 호주에서 살면 너무 좋지 않아 하지만 힘든 그런 마음의 큰 돌멩이 하나씩은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바위 부모님들 한국에 계시고 막 형제들 한국에 있고 하니까 혹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맞아 제일 무서워요. 전 진짜 그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전 지난주에 아빠가 갑자기 아프셔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제가 여기서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왔는데 아직까지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근데 그런 건 이제 모든 이민자들이 이민자의 숙명이죠. 그죠. 뭔가 하나를 얻으면 포기해야 되는 다른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호주를 쭉 밀어가지고 한 5시간만 걸렸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너무 멀어. 그럼 번아웃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친니님. 우울하거나 다운되는 감정이 느껴지면은 일단 움직이는 편이에요. 아이유가 자기는 기분이 울적하면 일단 설거지부터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일단 움직이면은 그냥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뛸 때 숨이 가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호흡 조절하는데 내 생각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잡생각이 안 들어요. 뛰고 나서부터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해소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가 책을 읽고 하나가 러닝이거든요. 내 호흡에 집중을 하고 달리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잡생각이 안 들고 이런 건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립감이라던가 우울함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룬 게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잖아요. 아직 해놓은 게 없다, 이룬 게 없다. 작은 성취부터 해보라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뛰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3km를 뛴다고 했을 때 뛰는 동안에는 3km든 5km든 10km든 다 힘들어요. 3km 딱 뛰고 나면 내가 그래도 이 힘든 걸 해냈네? 작은 성취감이 바로 들고 저는 뛰는 게 정말 정신 건강에 좋은 그리고 번아웃에 좋은 습관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번아웃이 오거나 힘들 때 누구한테 기대려고 했어요. 그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두는 거잖아요. 나의 힘든 거를 다 털어놓고 싶어 하고 다 쉐어하고 싶어 하고 제가 배운 거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힘든 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상대방이 어떤 힘듦을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나의 힘든 거를 다 쏟아내는 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그때 후반에 대해서야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배웠던 거는 이제 나만의 이제 루틴을 만들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또 나 혼자만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많이 찾았고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번아웃을 이겨내는 막 단 하나의 방법 이런 거는 없고 나만의 루틴을 찾자. 나의 이너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나를 잘 알고 말씀하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그 어떤 뭐 번아웃이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보통 살면서 내에게는 막 남들한테 뭐 술 마시면서 뭐 커피 마시면서 수다처럼 해도 그 중에 정말 나에 대해서 내가 깊이 나를 알고 있는 그 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오글거리게 뭐 내가 나를 알고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고 막 말만 들어도 오글거리 할 수도 있는데 자아 성찰 같은 거를 깨기 시작했거든요. 사회생활 막 시작하고 뭐 아이도 낳고 육아로 한 10년을 보내고 나니까 뭐 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육아에만 막 전념을 하고 호주 생활에 막 전념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많이 못 돌봤었어요. 그게 이제 한 10년, 12년 정도가 지나니까 한 번에 확 오더라고요. 마흔 전후 돼서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동안 내 스스로를 계속 누르면서 타인에게 맞추려고 했었던 그 삶들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포커스를 하면서 인생이 즐거워지고 이런 이민자로서의 우울함이라던가 번아웃 이런 거를 솔직하게 스스로를 대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과정이 필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수진님하고 같이 달리기 하면서 5km 뛰면서 진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수진님한테 제가 말했던 게 제가 30대 후반에 막 우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40대가 오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뭐 이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뭘 하고 있는 게 없는데 나이만 계속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울감이 되게 컸는데 딱 40이 되면서 인스타도 그때 이제 공개로 바꾸면서 나를 조금씩 드러내면서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찾아가면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좋아했었는데 혹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건데 그런 20대, 30대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내가 이 어렸을 때 이런 거에 열정이 있었던 거 이런 거를 다시 깨닫고 그렇게 느끼면서 매일매일을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했을 때 행복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모여서 저의 큰 전체 인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오늘의 딱 5분만 가족 생각하지 말고 남편 생각하지 말고 애들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한테 집중을 해서 나는 뭘 했을 때 내가 웃을 수 있었는지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한 느낌을 받았는지 한 번씩 우리 사원님들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4시간에서 5분인데 고작 나를 소중한 나를 위해서 5분 너무 진짜 좋다. 너무너무 좋다. 울지 말고 그럼 지금 이 순간 번아웃, 우울감, 고립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그 구마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번아웃이 왔고 내가 우울하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카파 이상으로 그 에너지를 써서 번아웃이 온 걸 텐데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지 해결도 가능하다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30대 중반이 돼서야 제가 정말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늘 제가 되게 묻어나고 늘 쿨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이미지를 씌운 거예요. 내 원모습을 무시한 채 그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왔던 번아웃이 되게 컸고 그러다 보니 관계도 깨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난 상처를 계속 받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쿨하니까라고 넘기는 거예요. 나의 속은 문드러지는데. 이렇게 힘든 것을 겪고 계시는 사원님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다 멈추고 구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5분만이라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버튼 맞아. 누르는 게 뭔지 내가 뭐 맞아. 하면 거슬리는지 다 맞아.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 어, 신니님은요? 지금 너무 좋은 말씀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살짝 덧붙이면 호주라는 곳에서 살고 계신 우리 2030 세대 분들 있잖아요. 이제 막 영주권 준비하시거나 혹은 비자 신청 후에 기다리고 있거나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우리도 20, 30대 유난히 더 힘들었었던 것처럼 그분들도 지금 사실 가장 힘드실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방향이 맞는지 불안할 때 고립감이라던가 번아웃이 가장 크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는 항상 밝아요라고 말은 못 해주겠지만 하루하루 내가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만 꾸준히 한다면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인생에서 재테크 준비를 하는 거였든 취업 준비를 하는 거였든 첫집 준비를 하는 거였든 뭐든지였던 간에 우리 모두가 다 거쳐갔던 그 과정이니까 꾸준히 그 하루를 잘 살았다, 낭비는 안 했다 이 마음으로 갖고 가시다 보면 분명히 저는 결과가 좋다고 믿습니다. 수용받았어요. 지금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맞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알던 동생이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뭔가 좀 자기한테 기억에 날 만한 말 한마디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그랬죠.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 나중은 없더라. 내가 뭔가 오늘 뭐 하는데 나중에 하자. 지나가는 저 카페 옛날에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야 나중에 가자. 어차피 저기 있을 건데. 어떻게 알아요? 3일 뒤에 저기 문 닫아갖고서 그 카페에 커피 못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인생에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하라고. 그게 모여갖고서 너한테 힘이 되고 그게 만들어서 너가 되고 네 인생인데 너가 제일 좋은 걸 해야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여기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그리고 나중은 없으니까 지금 당장 합시다. 뭐든. Just do it. 멋있습니다. 맞네? 저스트 두잇이네? 저 오늘 되게 약간 힐링했어요. 나도 그치? 느낀 점이 두 분 얘기 들으면서 감동받고 위안받고 힐링했습니다. 감사해요. 내 스스로를 좀 더 끼고 사랑하는 내가 돼야겠다. 다시 한번 맞아. 그게 다짐했습니다. 네가 제일 소중해. 하우님들 소중합니다. 오늘은 호주 이민 생활 속에서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과 번아웃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립감, 외로움, 정체성의 혼란,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까지. 이민자의 삶에는 그 누구도 쉽게 알지 못하는 무게가 있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루틴을 찾고 스스로 세워가는 과정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호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시볼루션 계정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She Evolution, Shevolution.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